안녕하세요. 저는 루니이고 신경다양인입니다. 저번에는 제가 복용하고 있는 약과 그에 따라서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신경다양인으로서 겪고 있는 고민과 그리고 지금까지 시도해본 여러 가지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신경다양성 질환은 뉴로다이버시티라고 하는데요. 다이버시티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다양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첫 번째 고민은 나는 내가 신경다양인이라는 것을 계속 감추고 살아야 하는가라는 점입니다. 본래 신경다양인들, 특히 성인 ADHD, 성인 자폐트럼 같은 어른 환자들은 어느 정도 마스킹을 할 수 있어요. 마스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스크를 쓰듯이 마치 신경다양인이 아닌 것처럼 자연스럽게 신경 전형인처럼 행동하는 것인데요. 그게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는 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장시간 계속 마스킹을 하면 제 안에도 스트레스가 좀 쌓이기 때문에 과연 계속 내가 신경다양인이라는 것을 숨겨야만 앞으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는 단체 생활에서 어, 배척당하지 않고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번에 첫 번째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음, 약을 먹는다고 해서 약을 딱 복용하자마자 갑자기 뭔가, 극적인 변화가 생기지는 않아요. 그냥 좀 덜 헤맨다라는 정도예요. 저는 콘서타를 먹었을 때, 아, 내가 좀 물건을 평소보다 좀 잘 찾는다. 혹은, 음, 무엇을 해야 할지 두리번거리는 시간이 많이 짧아졌다 정도인데요. 하지만 사람들 앞에 있을 때 말이 좀 많아진다거나, 혹은 종종 지각을 한다거나 그런 점은 쉽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약이, 저로 하여금 좀 평소에 신경 쓰이게 했던 부분을 덜 신경 쓰게끔 도와주는 그 시간 동안 약이 잠깐의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고 이 약은 제 뇌 구조를 바꿔주는 역할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보조기구 같은 역할을 하는 약의 도움으로 저는 나머지 저에게 주어진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저만의 재활훈련 같은 것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벅차고 힘들다 보니까 가끔은 도저히 내가 평생 노력한다고 해서 넘을 수 있긴 한가? 이 벽을 넘을 수 있을까? 음, 어차피 애초에 넘을 수 없었던 벽인 걸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포기하고 싶지는 않다.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다양인들 중에서 ADHD와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으로서 저는 종종, 굳이 정말 꼭 해야 하는 일이 아니면 어지간해서는 집 밖에 잘 나가지 않습니다. 일단 집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인파속을 지나가야 할 때, 그리고 계획에 없던 어떤 장소에 가야 할 때 등등, 자극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상당히 에너지 소모가 많은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람들에게 나는 집순이라 괜찮아요 라고 말하지만 그런 저도 가끔은 밖에 나가고 싶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마스킹을 한다는 것은 사회생활을 위해서 어떤 집단 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 마스킹을 평생 해온 성인 여성 환자가 어느 날 갑자기 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어떤 트라우마나 다른 계기로 병원에 딱 가서 당신은 ADHD입니다. 당신은 고지능 자폐 스펙트럼 환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 혼란스러워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주변에 다른 최근에 진단받은 신경다양인 분들께서도 지금까지 내가 마스킹이라는 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마스킹을 하는 신경다양인들은 나는 지금 마스킹을 하고 있어 라는 걸 본인이 스스로 자각하게 되려면 좀 약물 치료라든지 심리 치료라든지 이런 걸 좀 상당히 많이 받아야 되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스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거는 있었구나 하는 것을 자각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그림 같아요. 어디까지가 나이고 어디까지가 진짜 나이고 어디까지가 나의 마스킹인지가 혼란스러워지고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다중인격이나 그런 양극성 장애나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남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지만 내가 내면적으로 나 자신에게 혼란스러워지는 부분인 거죠. 어디까지가 진짜 나일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난 지금까지 여성으로서 여성스럽게 말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분홍색을 좋아한다고 하면서 분홍색으로 된 물건을 많이 샀는데, 내가 진짜로 분홍색을 좋아하는 것이 맞는가? 모든 게 의심스러워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저는 그 시기를 ADHD 처음 진단받고 나서 꽤 오랜 기간 겪었다가 최근에 한 1년 정도 이내에 그걸 많이 극복했어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께서 신경다양성 질환 조기 발견 중요하다. 자폐 스펙트럼 최대한 빨리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어른이 되면 이게 많이 실타래가 너무 많이 엉켜 있어서 풀어나가는데도 오래 걸리고 환자 당사자도 그리고 의사 선생님도 점점 지쳐간다는 것이죠. 네. 이게 좀 힘들었던 점인 것 같습니다. 저의 두 번째 고민입니다. 우선 신경다양성 질환의 범주 안에 있는 병들은 ADHD, 자폐 스펙트럼, 난독증, 뚜레 증후군, 강박장애 등등이 있는데요. 뇌병변이라든지 혹은 조현병 이라고 하는 것을 신경다양성 질환의 안에 넣어야 한다. 아니다. 그거는 좀 다른 질환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좀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기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우선 자폐 스펙트럼과 상당히 비슷한 부분을 보이는 게 양극성 장애나 조현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좀 신경다양인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가 겪는 그냥 어느 정도의 예민함보다 좀 더 높은 강도의 고통을 겪으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치료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나도 저런 고통을 겪을 수 있다. 저 단계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난독증이 아주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밑줄을 그으면서 책을 읽는 것으로 해소를 하고 또 어느 정도 그게 해결 방안이 되기도 해서 아예 글씨가
읽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좀 심한 난독증 환자들보다는 조금 제가 상태가 나은 것 같습니다. 신경다행인으로서 가장 힘든 게 이거예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라고 해요. 남한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 애물단지가 되고 싶지 않다. 고지능 자폐인이라서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어, 몰입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자폐인들 자체가 굉장히 좀 도덕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강박적이고 결함이 없는 상태를 굉장히 선호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 남한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웬만해서는 스스로 해낼 거야. 라는 게 좀 강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사람들이 신경 전형인들이 보통 사회생활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선뜻 어, 내가 나중에 도와줄 테니 너도 나를 도와줘 라든지 너의 도움이 필요한데 나중에 나도 너의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할게 이런 식의 그 약간 도움을 교환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좀 시도하기 어려워하는 편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ADHD와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평생 낙인 찍혀 마땅한 어떤 결함인 것일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그건 아니에요!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기엔 좀 자신감이 부족하지만 이 영상에서만큼은 좀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 감정을 그림으로 좀 그려봤는데요. 제가 석탄처럼 새까만 돌덩이 같은 아이가 태어났구나 라고 첫 번째 그림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 동그라미처럼 생긴 아이는요. 까만 몸을 가지고 있지만 하얀 더듬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까만 몸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하얀 더듬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게 신경 다양인이 느끼는 감정이라고 생각해서 그림을 그렇게 그렸어요. 흰색과 검은색은 상당히 대비되는 색인데, 마치 사람들인 제가 더듬이마저 까만색인 것처럼 뭔가 모든 게 너는 오점투성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까만 돌덩이 같은 아이가 태어났구나. 근데 더듬이는 흰색이구나 라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노란색은 저는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특히 유치원생 때라든지 아주 아주 어렸을 때 겪었던 또래 친구들의 반응을 이렇게 그 아이들을 노란색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아이들은 어른이 이렇게 말하면 그런가 보다 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또래 친구들조차도 너는 까맣고 더듬이가 하얀색이네 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어른들의 말을 그대로 답습하는 친구들로 인해서 어, 뭔가 어렸을 때부터 불링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정말 순수한 질문이었을 수도 있겠죠? 지금 제가 이 그림에선 더듬이를 조금 하얀색 더듬이를 까만색 돌덩어리인 아이가 더듬이를 뒤로 이렇게 숨겨서 감춘 것 같은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음,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아마 평생에 걸쳐서 들은 이야기일 거예요. 왜 그러는 거야? 너 좀 이상해. 아, 진짜 이상하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널 이해할 수가 없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나는 언젠가 유튜브 영상으로든 글을 쓰든 뭔가 기록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SNS를 통해서도 우리 신경다양인들이 물론 남들 하는 것처럼 장꾀를 부릴 때도 있지만 늘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스스로에게 굉장히 엄격한 사람들이고, 음, 일부러 당신들을 열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항변을 저는 늘 하고 싶었어요. 신경 다양인인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뭐 소풍을 가거나 어디 모여서 얘들아 우리 같이 노래 부르자 하면은 그렇게 같이 따라 하기도 하고 우리 같이 이런 율동 해볼까 하면 그러면서 따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기질로서의 저는 자폐 스펙트럼인으로서의 저는 우리 다 같이 이걸 해볼까라고 하면 나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율동 시간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리고 ADHD인으로서의 나는 너무 지나치게 솔직해요. 그래서 우리 같이 노래 부를까? 그럼 싫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은 성인이 되고 나서는 약간 좀 쿠셔너를 써서 완곡하게 거절하거나 어느 정도 상황에 따라가거나 하는 마스킹을 하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소통하는 게 피곤하기도 하고 또 활자 중독이 있어서 저는 도서관에 가는 걸 참 좋아했어요. 도서관에 가면 실컷 산만해질 수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이해가지 않는 세상을 책은 천천히 이야기해주거든요. 그래서 책이 많은 공간을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폐가 있거나 ADHD가 있다고 해서 머릿속이 텅텅 비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상상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 같은 이야기 또 하고, 특히 노래 한 곡을 무한 반복으로 계속 재생해서 여러 번 듣는 것을 상당히 즐기는 편이었는데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내가 불안하다거나 좀 침체되는 느낌이 들 때, 좀 뭔가 하나 가라앉고 있다, 침전하고 있다라고 느낄 때 노래 한 곡 마음에 드는 그날의 기분, 그날의 나에게 맞는 노래 한 곡을 계속 반복해서 여러 번 들었는데요. 이렇게 어떤 한 곡을 반복해서 듣는 것이 신경 다양인 ADHD들의 특징이기도 하다고 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전문가분들께서 이 부분을 연구를 해보니까 뭔가 반복되는 그 곡의 흐름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어떤 한 곡을 계속 반복해서 듣게 될 때 이 곡이 끝나고 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한 곡을 듣는 것으로써 평소에 남들에게 반복해서 같은 말을 하지 않는 마스킹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물론 가까운 사람, 뭐 사귀는 사람이나 절친 등등에게는 이런 마스킹이 잘 안 통하긴 합니다. 음, 사람들하고 있으면 즐거울 때도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저도 즐겁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지 않은 어떤 소리들, 신경다행인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 우리 자폐인들이 소리에 강장 민감하다고 하는데요. 안 듣고 싶어도 귀에 저절로 들어옵니다. 고막 안에서 그게 굉장히 큰 스피커로 울리는 느낌이고요. 멀리서 대화하는 사람들의 소리도 제 귀에다 대고 속삭이면서 두 사람이 대화하는 것 같다고 느껴져요. 엄청 무서운 거죠. 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어떤 소음의 상황을 제가 견디지 못해서 도망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면서 겪었던 사람들 중에서 참 좋은 분들도 아예 만나지 못했던 건 아니에요. 음, 저와 함께 하고 싶어 하고 서로를 이해해보자라는 노력을 해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비록 지금 더듬이가 쳐져 있긴 하지만 감추고 있지는 않은 거죠. 나를 설명하는 것이 상당히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음,
비록 너는 우리와 다르게 색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너와 같이 어울려 보고 싶어 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고민이 하나 더 있어요. 저는 정말 정말 예민한 편입니다. 특히 소음에 예민하고요. 음, 어느 정도였냐면 어머니께서 피아노 학원을 하셨는데 저는 등을 돌리고 앉아있고 어머니께서 피아노 음계를 하나씩 치고 여러 개의 화음을 치고 했을 때 그 음을 제가 다 맞출 정도였고요. 그러나 자기 고집이 있는 신경다양인이기 때문에 피아노 연주로 그렇게 성장하지는 못했어요. 바이올린이나 첼로도 배우긴 했는데 연주는 그렇게 뛰어나지 못했습니다. 한데 그 바이올린이나 첼로 줄을 튜닝할 때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튜닝기를 쓰거든요. 근데 저는 튜닝기가 없어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어떤 소리에 맞는 정도로 줄을 조절하면 거의 정확하게 음을 맞출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영어 강사로서의 저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어떤 학생들은 마스크를 썼으니까 선생님 모르겠지라고 생각해서 입모양만 낸다거나 웅얼거리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다 들렸어요. 몇 번째 줄에 앉은 누구도 마스크 썼는데 어,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소리가 안 들리진 않으니까 정확하게 책을 다시 읽어보렴이라고 하면 아이가 화들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음, 발음을 교정해줘야 되는 상황일 때, 아, 이 아이는 턱이 좀 좁구나, 라거나, 이 아이는 혀 밑에 혀 근육이 조금 짧은 것 같은데? 라든지, 이 아이는 혹시 치아가 빠졌나? 해서 너 혹시 유치가 빠졌니? 라고 하면, 어떻게 하셨어요? 선생님, 저 앞니 두 개 없잖아요. 라고 얘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저하고 수업할 때, 저 선생님하고 있을 때는 있는 척 하면 절대 넘어갈 수 없어. 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독이 되냐 하면, 주변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에게 어떤 성소수자라는 점이라던가, 혹은 신경다양인이라던가, 뭐 제 외모가 좀 특이하다거나 하는 점에 대해서, 불편한 표정을 지었을 때 유난히 신경 쓰여요. 그 사람이 본인도 모르게 스치고 지나간 어떤 표정이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ADHD인들은 특히나 어떤 위험을 감지하는 쪽으로 감각이 뛰어난 것 같고요. 자폐인들 같은 경우는 모든 자폐인이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폐 스펙트럼은 범위가 정말 넓거든요. 그래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음식의 맛 중에서 특정 맛은 잘 안 느껴지고요. 실제로 그게 어떤 맛인지 평생 느껴본 적이 없어서 특히 향이요. 저는 사람들이 꽃이나 나무에 따라서 다른 향을 느낀다는 것이 지금도 신기하거든요. 우연히 걸어가다가 이게 공원에 비가 내리면 나뭇잎이나 흙이 좀 물에 젖으면서 더 강하게 나는 냄새가 있어요. 그러니까 풀이 물에 약간 젖은 냄새, 흙이 축축한 냄새, 그 정도까지는 강렬한 냄새는 느낄 수 있는데 평소에 날이 맑을 때는 나무 냄새, 흙 냄새 이런 거 전혀 느끼지 못하거든요. 제가 이제 아는 사람하고 길을 가고 있다가, 오늘 비 오는 날도 아닌데, 나무 냄새가 난다. 이거는 풀 냄새야. 잎사귀 냄새인가?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건 아카시아 나무야. 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렇구나. 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 히틀러가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것을 시도하기 전에 그 이전에는 T4라고 하는 어, 말살 정책이 있었다고 해요. 저도 검색을 이것저것 해보다가 알게 됐는데요. T4라고 하는 히- 음, T4, 네, T4예요. 이
히틀러가 주도했던 그 나치즘, 그리고 뭔가 순수하고 우월한 혈통만을 남긴다라는 어떤 우생학적인 관점에서 저희 신경다양인들이 상당히 그분들의 신경을 거슬렀나 봐요. 특히 좀 고지의 신경다양인보다 그냥 그 신경다양인들 중에서도 지능이 높지 않은 보통의 음, 신경다양인 분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거나 틱장애를 가지고 있다거나 양극성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하면 아마 숨기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는 좀 결함으로 느껴졌다고 해요. 그리고 성소수자들, 대부분은 좀 그 소수자인 게 티가 나는 분들이 많이 잡혀갔지만, 음, 네, 아무튼 성소수자로 인식되는 순간 잡혀갔다고 하는데요. 많이 잡혀간 것은 남성으로 식별이 되는 지정성별 남성들 중에서 쟤는 남자답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잡혀간 걸로 알고 있고요. 여자들 중에서도, 지정성별 여성들 중에서도 좀 중성적인 스타일이라거나 그런 분들이 많이 잡혀갔다고 해요. 그래서 홀로코스트가 자행되기 이전에 독가스를 먼저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역사책에서 마주하고 듣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어, 열등한 존재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자폐인이라고 해서 공감 능력이 없다면 제가 어, 여러 가지 추모 의미를 담은 리본들을 뭐하러 가방에 메고 다니고 음, 다른 나라의 해방을 지지하고 그리고 또 연대하기를 원할까요? 공감 능력이 없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자폐인들이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오해가 쟤네는 남한테 관심 없어, 눈길도 안 주잖아, 지밖에 몰라 이런 거거든요.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다. 이런 오해를 많이 받는데요. 오히려 너무 감각이 과민하고 너무 촉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치 상황이나 상대방을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고지능 자폐인으로서 느끼는 감각이기 때문에 다른 자폐인 분들께서도 같은 감각을 느끼고 계신지 혹시 제 글을 보시고 그 진단받은 자폐인 분들 중에서 좀 비슷하거나 다른 감각을 느낀 분들이 있으시다면 좀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힘든 이야기를 하든 안 하든 그냥 사는 게 힘든 것 같아 보이는 표정을 지은 사람들까지도 상대방의 고통을 거의 빙의하듯이 내 것처럼 느껴요. 그래서 스펀지처럼 그대로 흡수해버리고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방어막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요. 그래서 높은 어떤 큰 감정이 저에게 찾아왔을 때 저는 이렇게 여러 개의 화살을 동시에 맞고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심지어 저를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해도 제 촉은 저절로 움직여요. 그래서 자폐인들이 좀 무표정하다거나 사람 눈을 안 마주친다, 좀 외면하는 것 같다, 쟤네 딴 데 보는데? 라고 이런 오해를 받는, 오해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긴 하죠. 그런데 그런 이유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느껴버려서 번아웃 상태일 때도 있고요. 혹은 내가 예전에 이런 상황에서 너무 좀 정신적으로, 감각적으로 힘들었어 라고 느낄 때 어, 방어 기제로서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할 말 있어요. ADHD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실제로 직장에서 겪었던 경험인데요.
그래서 이거 하기 싫다는 거잖아. 빼달라는 거잖아. 넌 봐달라는 거잖아. 뭐 지각을 해도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거야? 이것도 ADHD 때문이고, 저것도 ADHD 때문이고, 핑계 대는 거 아니야? 노력을 해야지, 노력을. 어? 누구는 뭐 사는 거 안 힘들어? 병원에서는, 어? 그, 약 팔아먹으려고 환자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어? 그런 식으로, 그, 극복할 수 있는 것인데, 괜히 그렇게 막 나약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음, 우리가 인간으로서 아무리 뇌에 힘주고 노력한다고 해서 날개가 생기진 않잖아요. 만약에 내가 나는 검은 머리가 너무 지겨워서 이제부터는 파란색 머리카락이 났으면 좋겠어 라고 뭐 뇌에다 머리에다 막 힘줘서 노력한다고 해서 머리카락 색깔이 바뀌나요? 그건 염색할 수는 있어도 모근까지 타고난 그 DNA까지 바꿀 수는 없잖아요. 인간의 뇌는 인간의 몸에서 가장 복잡한 장기인데 정신질환에 대해서만큼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야박한가에 대해서 저는 좀 항변을 하고 싶습니다. 왜, 왜 우리 신경다양인을 비롯한 정신과 질환 환자들에게만, 정신질환 환자들에게만 꼭 약 먹어야 돼? 꼭 병원 가야 돼? 네가 희망을 갖고 긍정적으로 좋은 생각하면 되잖아. 라는 그런 납작하고 쉬운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걸까요? 뇌는 몸 안에 들어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이것도 하나의 장애이고 우리는 그걸 극복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나의 개성으로서 내 색깔로서 내가 받아들이긴 했지만 고쳐지지 않아요, 쉽게. 그래서 약을 먹으면서 약이 벌어주는 그 시간 동안에 신경 다양인들의 세상 속에서 나를 끼워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평생 끊임없이. 하지만 내 본질은 바뀔 수가 없어요. 이미 타고난 뇌를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제가 ADHD입니다라고 제 입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나만 봐줘라. 내가 늦어도 뭐라고 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라 어, 제가 들었던 말들 있잖아요. 너는 왜 그러는 거야? 너를 이해할 수가 없어.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너 때문에 좀 힘들어.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제가 의도적으로 당신을 좀 화나게 하려고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음, 노력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이게 약간 장애라는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어떤 양해의 의미이고요. 약을 먹으면서 제가 수년 동안 꾸준히 노력해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노력할 거지만, 지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뭐 알람을 미리 맞춰놓는다거나, 전날 일찍 잔다거나, 이런 시도도 약이 벌어주는 그 시간 동안 꾸준히 반복해서 노력해야만 되더라고요. 그래서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ADHD임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제가 상냥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감정을 상대방에게 강요한다라기보다는 음, 그 저희 신경다양인들이 그 제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면 주눅들게 되고 사람이 경직되거든요. 심지어 공황 발작을 겪기도 하기 때문에 나는 신경 다양인으로서 조금 벅차긴 하지만 신경 전형인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려고 늘 노력하는데 그렇게 나를 몰아세우는 것이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그리고 음, 오히려 나의 문제 행동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상냥하게 얘기해 주시면, 그, 저를 감당해내야 하는 신경 전형인들, 상대방들께서, 여러분께서 불편함을 좀 덜 겪으실 수 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주변에서, 혹은 내 가족이 신경다양인이면 어떡하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거야?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바라는 건 이거예요. 라고 이제 적어봤는데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까방권 달라는 거 아니에요. 다 봐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 이해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특히 자폐 스펙트럼이나 ADHD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좀 평균치보다 모자라지만 본인이 꽂혀있는 어떤 특정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잘하는 일을 맡겨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음, 혹시 가능하시다면, 뭐, 이렇게 어떤 구성원으로서 신경다양인이 꼭 와야 하는 곳이 있다면, 시간과 장소를 좀 전날이나 이럴 때 생각나실 때 한 번 더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말을 반복했을 때는, 네가 그 얘기를 여러 번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거 전에 들은 것 같기도? 이렇게. 근데 이게 같은 말인데 말투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 전에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전에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그걸 세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집요하죠? 너 그 얘기 지금 일곱 번째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냥 차라리 말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떤 자폐인이 좀 신경 쓰여 하는 것 같고 뭔가 좀 번아웃이 와 있는 것 같다, 어딘가에 시달리는 것 같다 싶을 때는 대부분 자폐인들이 자극을 받는 것은 소리, 온도, 촉감,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의 그 다양한 사람들의 감정 등등에 예민해지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딘가 좀 조용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실 수 있다면 그 화제 전환을 해주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이거는 신경다양인 스스로가 증상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종종 해야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ADHD 치료받으면서 공원을 산책한다거나 수목원에 가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집단 안에서 신경다양인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너와 함께 하고 싶어. 그리고 너를 위해서 어떤 부분을 신경 쓰면 좋을까? 혹시 신경 쓰이는 말이나 행동이 있다면 미리 얘기해 줄래? 라고 이렇게 신호를 주시면, 여기에서는 조금 마스킹 덜 해도 되는구나, 라는 정도이지 제멋대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적어도 성인, 그, 여성 ADHD,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은 워낙 눈치를 많이 보고 살았기 때문에, 어, 조금 우리가 너를 배려해 줄 거야 라고 하면 감사해라 라고 하지 아싸 이제부터 내 맘대로 다 해버려야지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나 연령대가 어린 신경 다양인이라면 선을 확실하게 그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해도 되고 여기까지는 어, 허용되는 부분인데 그 이상은 넘지 말아야 해. 왜냐하면 상대방이 이렇게 느끼거든. 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